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글로벌 유행의 한국적 진화 두바이 초콜릿에서 두쫑쿠까지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이럴 트렌드가 어떻게 로컬라이제이션을 거쳐 한국 시장에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명암은 무엇인지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막에서 불어온 달콤한 모래폭풍, 그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저트의 원료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에서 사라 함무다가 개발한 초콜릿입니다. 두툼한 초콜릿 코팅 안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를 채운 것이 특징이죠. 글로벌 확산의 불씨는 2023년 12월 틱톡 인플루언서 마리아 베헤라의 ASMR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6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온 그린색의 시각적 충격과 카다이프 면이 부서지는 바삭한 소리, 즉 크런치한 청각적 쾌감이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상륙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공급의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정식 수입이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SNS를 통한 수요가 폭발하며 시장에 큰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 면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도매가가 OKG 기준 14만 원대로 폭등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먹어보고 싶지만 구할 수 없는 희소성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 즉 FOMO 현상을 강력하게 자극했습니다. 현지 가격이 65디르함, 약 2만 4천 원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웃돈 거래와 리셀 현상이 심화되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K-디저트의 해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쫑쿠입니다. 이는 두바이 초콜릿의 속재료인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를 한국인이 선호하는 쫀득한 식감의 쿠키 반죽으로 감싼 변종 디저트입니다. 초콜릿 코팅 공정의 난이도를 낮추고 대중적인 쿠키나 떡의 식감을 결합한 혁신적인 시도였죠. 약과나 찹쌀떡 등 할메니얼 트렌드와 맞물려 쫀득함, 즉 추위추위 선호 현상을 제대로 저격한 덕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두쫑쿠 검색량이 전월 대비 25배나 급증하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두쫑쿠의 맛의 공학을 좀 더 자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겉부분, 즉 쇠른 밀가루 대신 마시멜로와 분유를 사용해서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쫀득함을 구현했습니다. 핵심 부분인 코어는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믹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다이프를 버터에 볶아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눅눅해짐을 방지하고 극강의 바삭함을 유지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겉쫀 속바, 즉 겉은 쫀득하고 속은 바삭한 이중 식감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며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 두쫑쿠를 얻기 위해 줄을 서는 걸까요? 소비 심리를 분석해보면 크게 4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디토 소비입니다. 아이브 장원영 같은 인플루언서의 선택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동질감을 느끼는 소비 행태죠. 둘째, 작은 사치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6,000원에서 1만 2천원대의 디저트로 누리는 확실한 심리적 보상 효과입니다. 셋째, 디지털 트로피. 맛보다 중요한 단면 인증샷을 통해 인스타그램 릴스와 쇼츠에 최적화된 시각적, 청각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소성입니다. 오플런과 품절 사태가 역설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열풍 속에서 유통 채널 간의 전쟁도 치열합니다. 편의점은 속도를 앞세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CU는 한국식 겉면을 활용한 대체 레시피로 시장을 선점하며 출시 하루 만에 20만 개를 소진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앱 활성화를 위한 미끼 상품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반면 부티크 카페들은 품질에 집중했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원재료, 즉 진짜 카다이프를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했죠. 올드 어글리 쿠키와 같은 전문점들은 1만 6천원대의 고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이제 편의점 3사와 전문점의 식감과 전략을 좀 더 상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GS25는 준초콜릿을 사용하고 카다이프를 함유하여 단맛이 강하고 초콜릿층이 두꺼운 것이 특징입니다. CU는 초기에는 겉면, 즉 튀긴 소면을 사용하여 한국식 식감 논란과 동시에 화제성을 확보했으며 찹쌀떡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세븐일레븐은 피스타치오 초코바 형태로 씹는 맛을 강조했습니다. 전문점들은 수제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와 풍부한 카다이프,
그리고 압도적인 중량과 쫀득한 마시멜로 쇠를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두쫑쿠 트렌드는 단순한 디저트 유행을 넘어 다양한 낙수 효과와 파생 상품을 낳았습니다.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의 수입량이 폭증하고 홈베이킹족의 재료 구매가 급증하는 등 식재료 붐이 일었습니다. 또한 편의점과 카페에서는 두쫑쿠를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여 커피나 우유 동반 구매를 유도하는 크로스셀링 효과를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두바이 김밥처럼 밥 대신 카다이프를 넣거나 곱창집이나 횟집의 사이드 메뉴로 침투하는 등 기이한 변종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소면 논란과 가격 거품입니다. 카다이프 공급 부족을 틈타 저렴한 소면, 즉 500지에 2,500원짜리 면을 사용하고도 고가에 판매한 일부 업체의 기만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비싼 원재료 대신 저렴한 대체재를 쓰면서도 가격은 유지하는 스킨플레이션 현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정가의 23배 웃돈 거래가 성행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달콤함의 대가로 우리는 영양학적 경고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두쫑쿠는 개당 400에서 600kcal로 밥 1.5공기에서 2공기 분량에 해당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설탕과 마시멜로, 그리고 고지방인 버터, 피스타치오, 오일, 초콜릿의 조합은 그야말로 칼로리 폭탄이라 할 수 있죠.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이 있으니 공복 섭취는 피하고 가능하다면 4등분해서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저트 유행의 가속화와 수명 주기를 되짚어보면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4년 허니버터칩, 2017년 대만 카스테라, 2023년 탕후루에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는 두바이 초콜릿과 두쫑쿠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맛보다는 경험과 이벤트로서 소비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예측으로는 강렬한 정점을 찍은 후 빠르게 식어가는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디저트 열풍은 단순한 먹거리 현상을 넘어 미식 외교이자 문화가 되었습니다. 두바이는 중동 고유의 식재료인 피스타치오, 타히니, 카다이프를 활용하여 서구 중심의 초콜릿 시장을 공략하며 문화적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타임지 분석에 따르면 고층 빌딩이나 명품 소비보다 이러한 디저트가 두바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더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고 변형, 즉 리믹스하여 재수출하는 시장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한을 통한 혁신입니다. 재료 수급의 한계라는 위기가 오히려 한국형 하이브리드 디저트라는 혁신을 탄생시켰습니다. 둘째, 디토 소비와 FOMO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SNS 숏폼 콘텐츠와 인플루언서가 주도하는 현대 소비의 결정적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소비자 경계의 필요성입니다. 성분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 감시와 스킨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2026년의 다음 유행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우리 식탁 위를 또 어떤 달콤한 바람이 휩쓸고 갈지 기대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